예, 이번 시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교재 225페이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원가 배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산조정사항이고 임의상각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 고정자산이고요. 할부자산이라든가 금융리스자산, 유유설비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계산 요소에 대한 부분, 먼저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 자금, 이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연도 중에 이렇게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동사업자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인수했을 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된 날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속인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 개시된 날 시가로, 즉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성원이 탈퇴하는 케이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공동사업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그러니까 구건물의 장부가액하고 철거비용,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로 봐서 새로운 건축물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이 5억 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헐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건물 짓는데 20억이 들어갔으면 20억 플러스 5억 합쳐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피상속인, 수정자의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서 감가상각 기초가액 판단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속 시에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죠. 증여 당시 시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속의 경우에 기존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증여인 경우에는 기존 수정자의 장부가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자일 때는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단독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죠.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 업종의 중분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업종이 달라집니다.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주의하시고요. 내용연수의 신고는 취득일에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연수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 범위 규정에 가면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량 운반구와 공구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5년, 그러니까 공구는 4년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반구 속에서 차량은 모두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모든 차량은 5년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감가상각 내역서를 이래 보다 보면 같은 내용 차량 운반구인데도 불구하고 5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적용 시에 유의해야 될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물 중에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뭐 차고용 건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수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는 그러니까 40년, 20년 이 두 가지로 돼 있죠. 철근 콘크리트 관련되는 경우는 40년, 그 다음에 연화조라든가 뭐 이런 쪽은 20년으로 규정이 돼 있고 20년, 40년 기준으로 내용연수 범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런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의 절반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절반으로 낮춰서 각각 8년에서 12년, 15년에서 25년으로 해서 내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을 신축했거나 뭘 했다라고 했을 때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할 거냐, 40년이 아니라 20년 기준으로 15년에서 25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적용 시에는 경정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 착오로 적용한 경우에 경정 청구 가능하다라는 예규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중고자산에 대해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기준 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제품과 같이 새 제품하고 똑같이 감가상각 기간을 갖고 간다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법인 전환 시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유형자산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고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할 때 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양수자의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과 연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양도자가 있고요. 양도자가 있고 양수자가 있습니다. 양수자가 있는데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양수자 입장에서는 8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년 6개월이 지났다. 4년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50% 미경과입니다. 근데 양수자 입장에서는 8년 중에 4년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래서 50% 경과됐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양수자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 취득 시에 수정 내용연수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중고 차량을 중고자산을 여러 대 구입했을 때 수정 내용연수는 해당 차량 모두 적용합니다. 매번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 기계를 우리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인데 우리는 중고로 사서 4년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중고로 취득하는 건 무조건 4년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적용과 관련해서 보시면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과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만 가능하고요. 무형자산도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상각 방법 신고는 자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각 방법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2016년도부터는 정액법, 2017년도 이후부터 정액법이다라는 거 나와 있고,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액, 정률법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무신고일 때는 정률법으로 갑니다. 자, 상각 방법 정액, 정률법에 대한 상각 범위의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세무조정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에 가고 차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뭡니까? 한도 초과 개념으로 나오는 부분이 우리는 삼각 부인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도 미달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을 시인 부족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 부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고 유보하시면 되겠고, 시인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전기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비교해서 필요경비를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인할 때 감가상각 부인액을 시인 부족액이 발생한 연도에 소원금 추인하지 않고 차기 이후로 2월에서 추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월에서 필요경비 추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 2000년도에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 대상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면제 감면 받는 경우하고 추계 신고 결정하는 규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68조에 가면 나옵니다. 1항이 면제 감면이고요. 2항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적용 대상 자산은 면제 감면일 때는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전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계 신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방법을 보면 의제 상각액을 그 후 과세 기간의 상각 범위액에 기초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으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은 강제로 송금 추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은 송금 추인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송금 산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걸로 보고 모든 걸 다 진행하겠다. 그래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소득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는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제 감면 규정 쪽에 있는 68조 1항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은 추계신고 68조 2항의 추계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가 배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세특례제한법 96조 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감면을 적용받는 순간 68조 1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1항으로 가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제된 금액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사업소득 계산할 때는 의제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 한 걸로 볼 뿐인 거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부가액에 추가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규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 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표로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재 249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일단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물과 건축물 외 자산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68조 1항에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68조 1항에서는 건축물 제외라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항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축물 외의 자산도
감면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68조 1항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건축물 외의 자산이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항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의해서 할 때는 건축물이냐 건축물 외냐는 차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계로 신고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는 건축물과 건축물 외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계 신고 시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의제 규정 배제가 됩니다. 2항에서 배제가 되는 건 맞는데요. 자, 건축물에 대해서 추계로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추계로 신고하는데도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감면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2항에 따라서는 배제가 되는 건 맞지만 1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가 지금 오류가 생겼는데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2항이 아니라 1항에 의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계 신고할 때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건축물 외의 자산인데 추계 신고할 때 우리가 감면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소득세법 68조 2항에 따라 갖고 2항이든 1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1항과 2항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외의 자산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8조 2항에 따라서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항에 따라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68조 1항과 2항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부에 의한 기장, 추계 신고, 그 다음에 건축물 외 자산으로 구분해서 좀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케이스인데요.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즉 자본적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의 5%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선비로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자산, 단기 사용자산으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경우에도 바로 비용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20년도부터 금형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형은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그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업장 이전이죠. 사업장 이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이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폐업했거나 사업장을 이전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장식, 환경미화용 소액 미술품의 경우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일 때 이 부분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폐업 시에 임차 사업장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거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예규에서 옛날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는 조정명세서를 만들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합계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부분에 기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 미상각 잔액이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의 일치 여부를 수작업으로 다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속에 들어가서 이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의 가액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가액하고 차이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확인해서 전부 수정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2페이지에 상각 방법, 내용 연수 신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 내용 연수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신고 서식이 어디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가 있죠. 여기에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필요하다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25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기능 설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조정의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에 감가상각비 조정의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확인하셔도 되고, 회계 관리 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을 하시면,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관련되는 자산 항목별로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등록 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등록 사항에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정기말 장부가액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년도에 계속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산을 전년도에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해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당기 중 취득 및 당기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에 신규로 취득했거나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 이 4번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 중에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보시면 세 번째 차량 당해 연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22년 4월 5일 날 취득했죠. 취득 부분에 대해서 4번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당기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적시상각분이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용 처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기 자본적 지출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적시상각 의제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 반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만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8번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이건 정률법만 해당이 되고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정기말 부인액이 있습니다. 2,350만 원인데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감가상각비 계산 및 세무조정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등 감면 면제받은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그 차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는데, 회사 계상액은 일반적으로는 회사 계상액에 커스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이 되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를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수정하는 경우에 회사 계상액에 커스가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이 부분,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한 부분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금액, 수선비로 처리된 금액들 있죠. 감가상각비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수선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 회사 계상액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 과소상각분에 대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회사 계상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모든 이제 감가상각 관련되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관련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불러오신 다음에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산별로 뭡니까 장부 즉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자산,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된 자산,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없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하고 전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차액이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60페이지에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품 같은 경우에 복사기 관련 건물 보시면 감가상각비 1200만 원입니다. 그죠? 1200만 원인데 우리는 1500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네 번째 자료에 1월 31일자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을 발견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감가상각 무계액 300만 원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전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2월 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있고요. 이 부분 감가상각 누락 부분이다, 과소계상분이다 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 갖고 우리 회사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1,500만 원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에서 1,500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경우에 복사기 당해연도 취득했죠. 4번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 플래스 같은 경우에 우리 자료에 보시면 기계장치가 어떻게 돼 있죠? 상각 부인액이 2,350만 원이다 라고 돼 있고요. 전기말 의제 상각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 감면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고,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은 12월 26일 날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츠 차량 매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양도 일자에다가 이렇게 매각 일자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각 일자를 등록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음 연도에 고정자산 등록 시에 매각된 자산도 그러니까 같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 조정에서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 쪽에 보시면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선택하시다 보면 정액법인 경우에 유형자산 정액법인 경우에 총계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차감액이라고 하는 21번 차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 이 부분 세무조정사항이라는 겁니다. 그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유형자산 정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감액 옆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임 부족액이 송금 추인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 있었기 때문에 추인되는 경우입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350만 원 부인액이 있었죠. 근데 미달액이 있다 보니까 608만 8,500원을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어컨, 복사기, 포장기 해서 뭐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 부인됐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 100만 원 유보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 17만 6천 원 부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상각 부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장치 관련해서 608만 8,500원 송금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츠 차량은 양도했죠. 양도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의 하단 부분에 바로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 클릭하셔 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각 부인액에 대한 총액이 나오고요.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된 금액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왼쪽에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라고 해서 금액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